예, 잘 쉬었습니까? 예, 네. 화면이 뒤에 보니까 내가 봐도 그 무슨 책이 많긴 많은데 불교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쨌든 화면을 가져온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페이지가 오늘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우리 모두 교재가 오주심리상담 실무과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2024년 1학기 심화과정 그 책을 함께 보시면서 페이지 12페이지에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지요? 네, 오늘 책 안 나오신 분들은 이 화면을 가지고 이것이 11페이지 보면은 병진 1, 바른점괘 병진 1이고 원래는 병술 1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른점괘가 병진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병술래가 박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병진입니다. 그 전 거라 보여드릴까요? 전에 보면은 요겁니다, 요게. 개미, 임술, 병술, 무술, 이렇게 그걸 병술로 봤는데, 잘못 봤다. 네, 예, 책 속에 11페이지. 이렇게 병술로 봤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병진의 뜻이죠. 예, 그래서 병진을 다시 켜놔놓고 한번 봅니다. 자, 원래가 개미, 임술, 예, 병진, 기해, 이제 기사본까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본연은 부인 자녀가 2명이다. 여러분들 자 여기 자녀가 도대체 왜 2명인가 보지요. 보면은 그 병신이 있죠. 예, 병술도 있고 이제 2개가 자녀가 저쪽 보면 기해가 하나 있고 또 기사가 2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라고 볼 때 중간에 기자가 자녀고 또 뒤에 있는 기도 자녀로 반 겁니다. 정간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간은 드러난 거죠. 근데 지지는 숨어 있는 거죠. 예, 드러난 것이 이제 나의 자녀다. 딸 2이다. 하나는 기회고 하나는 기사였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어, 간지 독립 음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는 기토는 밑에 뭘 까고 있어요? 정제를 까고 있잖아요. 정제. 기해가 정제를 깔았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간지 독립 분석은 이 딸의 청명함이나 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딸을 기해 일주의 딸은 욕심이 엄청 많아. 네, 기토가 밑에 물이 많잖아. 그럼 기토를 일간으로 본다면은 사람을 본다면 해는 엄청나게 돈이 많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되게 뭐 이런 사람들은 정제잖아요. 정제가 되게 똑똑해 사람이. 그리고 어 움직인단 말이야. 만약에 조용한가 안 한가를 알려면 자 봐요. 스님 머리를 봐요. 머리 중간에 일감. 예. 여러분 보기에서 이쪽이가 식상. 이쪽에는 뭐예요? 재성. 이쪽에는 관성. 이쪽에는 인성. 그래서 이렇게 뺑뺑 도는 거죠. 그걸 볼때 이렇게 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막 나가는 거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식상과 재성은 많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관성하고 인성은 들어오잖아요. 조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로 나가면은 동적이고 일로 들어오면 정적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식상이 정적이냐 동적이냐. 동적. 인성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자 기회가 떴는데 기회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지. 기회는 그냥 똑똑하고 정렬이가 똑 치밀하고 막 뭐도 많아. 엄청난 욕구도 많고 그 다음에 동적이단 말이야. 알겠죠? 오주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주나 사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무상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작은 딸은 둘째 딸은 기사제. 앞에 있는 기해가 큰 딸이고 둘째 딸은 기사단 말이야. 기사는 인성이잖아. 정인이잖아.
정의는 뭐예요? 포용력이 강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조용하고 자기 말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자유롭다. 그래서 두 딸이 있다. 그래서 상간이 이 사람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엄마가 병입니다. 엄마가 병이에요. 상담병은 토가 엄청 많죠. 토가 많으면 문제 있다 없다. 많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상간이 엄청 왕상하고 또 임계가 하늘 떴잖아요. 임계도 떴고 지전에 해가 있기 때문에 관살도 발달했어요. 이 사람 상간과 뭐가 발달했다? 관살이 두 개가 동시에 발달했다. 이런 사람들 성격이 어떨까요? 어떨까? 이런 사람 성격은. 만약 이 사람은 오주인데 오주도 그 사람 성격을 알아낸다 그랬잖아요. 이런 성격이 어떨까? 관살도 발달하고 식상도 발달하는 사람 성격이 어떨까? 성격이 관살은 식상은 내가 막 하려는 성격이 막 밖에 나돌아다니려고 막 그런 엄청 의욕이 많은 사람에다가 관성은 다소시 집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두 개가 충돌하죠. 이런 사람이 이중인격이에요. 성격이 두 반대 성격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편은 이래 하려고 한편은 예, 그런 성격이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중 식당은 아니 식상과 관성이 두 개가 동시에 많은 경우에는 생각이 두 쪽으로 가면 한편으로는 바깥으로 여행하고 싶고 밖에 나가 한편으로는 집 있고 싶고 이렇다 말이에요. 안 맞잖아. 그 두 개 동시에 그 일을 한다. 어떨 때는 막 여행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울증이 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조울증이 올 수가 있다. 조증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울증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사주 심리를 공부하면 조증, 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계에서 참참 공부를. 이게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신들리는 거 나와. 신병이 나온단 말이야. 아, 사주가 무궁무진해. 사주라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막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사주를 보면 어찌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중독성, 우리 중독 치료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여기 나온다고 사주에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걸 연구를 못 해서 그렇지 그 연구분이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걸 심리학하고 이거 해서 계속 논문을 쓴다. 네, 그래서 책을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 임상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 축술이 있는데 진술 통하지요? 축술형이지요? 이렇게 축술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시지와 분지가 사회충합니다. 늘 얘기했잖아. 시지와 분지가 사회충하면 미래가 불안하다.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뭐라고? 시지와 분지가 충돌하면 미래가 불안하고 일지와 시지가 충돌하면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불안한 거야. 근데 시지와 분지가 생각하면 아주 미래죠, 미래. 조금 더 미래가 불안. 그런 게 다 나온다. 이 심리적인 현상이 다 나온다고. 이게 따지고 보면 전 심리요. 그래서 오주를 공부하는데 심리를 모르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이런 쪽에 안 하고 단순하게 뭐 대리한 이런 쪽만 했을 때는 비상적이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측면을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중이 많으니까 관이 이렇게 많잖아. 식상이 많았잖아요. 식상이 많으면 관을 극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술을 극한하는 형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데 관사를 극하면 남편도 극해 버리잖아. 어? 그래서 예전에 책에 보면 식상이 많은 사주는 관을 극한다는 말이 나오다. 그럼 홀로 살겠나 싸우겠나? 홀로 살겠나? 홀로 살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혼하겠죠? 그래서 1번 가로 속에 이혼 가능성이 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이혼 100% 이혼한다가 아닙니다. 이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발달했다? 식상이 발달했는데 식상이 지금 관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양쪽 생각이 많은 사람이 양가 감정이래요. 양가 감정. 두 개 다 감정이 왔다 갔단 말이야. 한편으로 막 자유롭고 싶고 조정이 있고 한편으로 막 우울하고. 그 양가 감정이잖아. 이런 사람은 남편하고 헤어지나 안 헤어지나. 남편과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미 뭐에 있어? 이미 뭐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사주의 구성이 돼 있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그걸 바꿔야 되지 사주대로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하자. 그리고 오후 시간에 불교 시간에 알아차림하는 시간이죠.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누굴 또 알아차림해줘요? 상대를 알아차림해요. 그럼 무슨 상대가 보세요. 분석이 탁 올라가잖아. 이 올라간다는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불구하고 안에다 계속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싸우나 안 싸우나? 그때 남편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피해 뿌려야 돼 그냥. 36개 안 그러고 살짝 그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것 모르고 식상이 많으면 해야 돼 말을 해야 되잖아.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 그렇게 이러면 막 남편 때리고 막 그러면 싸우고. 그래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피해야 요 계속 말을 해야 돼. 계속 말하면 안 됩니다. 잠깐 피해야 돼. 자, 그것을 말해준다. 지지 문제가 지지상충 일개와 시기의 원기는 유산을 뜻한다. 그래서 이건 유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산. 유산. 애기 유산하는 거. 유산. 돈 받는 유산 말고 네, 일지와 시기가 원진이다. 그 재성이 많은 사람 유산하면은 돈 드는 거 생각한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글자 보면 유산하면 돈 받나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 글자는 뭐요? 그렇다. 허진 눈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명리가 원래 출생 일시를 형상화해가지고 출생 연월일시를 형상했지요. 간지로 형상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부호를 가지고 평생의 길흉화복을 무기영화를 우리가 찾잖아요. 그것이 사주지요. 사주는 원래가 출생 연월일시를 간지란 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주팔자 만들었잖아요. 그죠? 사주팔자 사주가 네 가지 기둥에 글자 8개잖아. 네 가지 기둥에 글자 8글자. 그걸 보고 뭐라요? 사주라고 그러잖아. 그 사주는 그 사람의 태어난 사람의 하필이면 그때 태어났단 말이야.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도 뭐예요? 운명을 획득하는 부호다. 부호. 키다. 그래서 사주를 운명을 예, 알아보는 평생을 그래서 그 키를 잘 보면 안에 평생의 길도 나오고 필요학도 나오고 우행하고 알 수 있으니 예전부터 사주를 풀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주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물상을 배우잖아요. 물상을 배우면 공간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언제 태어나는지만은 그 주변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그 공간 따지잖아요. 사주는 뭐냐면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는 공간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특히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주 방법을 우리가 물상론이라고 그래. 예? 물상론이 뭐예요? 공간을 주로 많이 가진다. 공간. 그걸 공간론을 가진다. 시간적인 걸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사주가 공간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뭐뭐 그리도 하라, 그림 그리도 하라. 오주도 그림 그리고 사주도 그림 그리고. 지금은 그게 보너스에다가 거기가 의미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일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보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십성은 거꾸로 해서 그 대비되어 있는 십성과 반대들 있잖아요. 일간과 반대되는 남편성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정하면 남편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간지 독립 분석을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통팔자를 하게 되면 사주가 흥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이렇게 심화돼 가면서 그 바탕하에서 이렇게 토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주 시공계를 모으면 이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보세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면은 하나의 우주가 생깁니다. 작은 우주. 그 사람의 그 사주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우주의 우주, 소우주. 여러분 다 우주의 그 우주인데 그 우주가 큰 우주하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마주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마음이 우주적으로 가면은 그걸 깨달은 자라고 해요. 그걸 부처라고. 예, 그리고 내만에서 우주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물안 속에 들어가 있고 우물 안에서 쳐다보면 하늘이 고마 보이잖아. 근데 그 큰 그 자기 세상을 보고 우물이잖아. 근데 밖으로 나가 시야를 넓히면 우주가 더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엔 남아 보다가 나중에 사주를 자기 보게 되면 남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주 중에도 남이 있다니까. 우리 사주 중에도 다 남이 있다. 남의 입장에서 내가 되게 보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일주가 기해라 합시다. 기해라 하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예? 밑에 해가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이제 상대편인 남편의 세상에는 남편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이 보인다. 기해가 내가 볼 때 남편 돈이 많은 것이 보인다. 남편 기해 일주고 보면 일지니까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는 물이잖아. 남편은 물인데 우리 여자는 기토잖아. 기토니까 어떻게 보여요? 기토니까 임에서 볼 땐 기토는 물에 있잖아. 물에다가 자꾸만 흙을 이렇게 흙탕물을 이렇게 달아. 어떻게 생각됩니까? 반대로 보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는 기회는 뭐 남편이 자꾸만 여자가 바가지 긁으면서 기토를 자꾸 남게 나 맑은 물인데 나 맑고 태평양 같은 물인데 자꾸만 뭘 터뜨려요? 흙탕물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 스트레스 받겠어. 남자도 스트레스 받는다. 거꾸로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향이 무상론을 보면은 서로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장하게 되면 자식과 내 사이는 자식은 나를 어떻게 보지? 이게 무상으로 풀이하면 답이 나와요. 나는 엄마는 어떻게 보여? 그거 보인다. 아까 지금 봤잖아요. 그 아침에 사주 봤더니 엄마가 사주 안 보였잖아. 보여서 보세요. 안 보니까 엄마는 내가 필요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엄마가 막 한다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엄마 따라 해놨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된 건 자기가 토가 많아서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탓을 누구로 해서 엄마 탓을 해서 엄마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물론 엄마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 조금.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탓입니다. 자, 격언을 보겠습니다. 연 좋은 거는 월 좋은 것만 하고 그게 연이 더 중요하다, 월이 좋다. 월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연 좋은 것은 월 좋은 것만 못하고 월 좋은 거는 일 좋은 거 못하네. 그래서 연월 중에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일 좋은 것보다는 시 좋은 것이 못한다. 시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시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잘 되고 뭘 되고 크게 되고 적게 되고 하면 시에 다 달리다 시에. 그래서 사람 팔 때 뭐야? 시간 문제 답 잘하네. 5번이 그 답이요. 시간 문제다. 그 말이 옛날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쓰는 속담이에요. 제를 보충 뭐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5번이요. 제가 사주 팔자가 시간제가 바로 5번. 그렇네. 진짜 문제가 됐네. 문제가 됐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는 가르치면 감사하겠습니다. 흔운지법 보겠습니다. 흔운지법 보면 시주 안에 있는 그 정관과 지지를 세분화합니다. 사주 안에
시주가 아니고 사주입니다. 이것도 끝자 사주. 사주 안에 있는 천간과 지지를 세분화해서 자세히 추론한 것인데 그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 도상 연을 말하고요. 묘는 싹이에요. 싹. 지금 싹이 나잖아요. 싹은 조상부터 났던 부모 형제가 싹이에요. 연노를 세분화하면 월이 됩니다. 하는 뭐냐면 꽃이 피는 꽃. 그럼 이런 꽃이에요. 꽃이고 나도 되고 내 배우자도 되고 나도 되고 배우자가 되고. 그래서 1월을 세분화하면 1이다. 마지막에 실이 열매.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 열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매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시를 세분하면 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를 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분이다. 답이 분이에요. 분. 시를 세분하는 것이 분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태어날 때, 제가 태어날 분까지 안 따지잖아요. 사실은 사주팔자가 아니고 오두십자 가지고 따지면 재밌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까지 따지고 언제 따지느냐? 이 현재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 앞으로 언제 무엇이 일어날까는 것을 따질 때는 5주를 따준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거죠. 이게 드디어 다 적었나요? 자, 드디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3페이지 책 없는 분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통명 관련 이론. 자, 지금부터 기초가 중요해요. 하나하나 기초를 갖다 딱 갑니다. 5주께 해석 요령, 시간의 계기점, 분주가 시주를 충고하는 경우. 분주가 시주를 충고하면 안 좋겠죠?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주로서 1번은 분주로서 먼저 길흉합을 살펴라. 자, 분주가 시주를 충고하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5주계의 비밀은 결국 어디에 있다? 분주에 있다. 맞습니다. 분주에 있다. 분주라면 그 분간과 분지지요. 그게 5주계의 비밀이 있고, 지난번 우리 시간에 작년에 배울 때, 자, 5주가 있을 때 점수가 연 10점, 연 10점, 월 10점, 10점, 시시점, 마지막에 60점이 분주라고 했어요. 분주. 알겠죠? 분주가 60점이요. 100점 중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비주는 자녀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보면 사업성, 사업. 3번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보고 잘 때는 분주를 봅니다. 이 3번은 사업성입니다. 이 시지가 만약에 인신충하면은 자녀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말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5주계의 비중은 결국은 뭘 따지냐면 5주계의 비중은 형충 회합, 형충 회합에 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십성과 육신을 우리가 배합을 해서 변하는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우리는 심리적인 요인까지 더했죠.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금년의 심화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것을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여야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살피는 거는 작년까지 배웠잖아요. 작년에 시간과 공간을 살피는 거를 5주를 배웠는데 올해는 거기다가 해석에다가 뭘 더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마음을 읽는 거. 사람 한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선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복음 문제. 복음은 뭐냐면 글자가 중복된 걸 말합니다. 중복된 거. 복음은 중복을 뜻합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글자가 한 글자가 이 복자가 뭐냐?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반드시 울 일이 생긴다. 그래서 가로 속에는 우는 거 상복 입을 때 우리가 울지요. 상복. 4번에는 상복을 입습니다. 다음 독보란 우리 아주 글자 네 글자로 만들어낸 그 짧은 치들을 모아놓은 명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글들을 모아놓겠습니다. 격언. 사은 독보란 격언이 능력 관련 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주와 일지가 복음을 하면 연주와 일지, 예를 들어서 연주가 임진이 앞에 갑진인데 또 갑진이 태어났어. 어? 갑진일인데 갑진은 태어나거나 아니면 갑진일날 갑진일날 상담을 했는데 갑진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경우는 똑같은 조상하고 똑같은 길이 있잖아. 원래 조상과 내가 달라야 돼. 근데 조상 입장에서 건방지게 내걸 썼단 말이야. 진실이 똑같았단 말이야. 나쁜 놈하고 좋게 봐주나 안 좋게 봐주나. 안 좋게 봐준다는 뜻이요. 그래서 복음하면 올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안독부에 하면 연주가 무슨 주? 일주. 단어수 일주. 일주가 복음이 되면은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조상을 등지고 집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진대가 됩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생을 마치고 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만약에 아빠분이 경자일주인데 경자연에 태어났는데 경자일주 이런 사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깔고 있는데 근데 그걸 무조건 책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 따지잖아요. 중간에 뭘 따지지 우리는 음량이 다가를 따지잖아요. 다가를 따지는데 크게 무리가 안 되면은 그게 조금은 괜찮아요. 예, 그걸 무조건 이대로 일조 연주가 이러니까 일주가 이러면 딱 하고 여기 딱 그대로 몰아붙이면 그거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생각이야.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요 기본 방향은 정해놔놓고 그렇지만 백구살이 떼서 다 나쁜다는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백구살이 있으면 그냥 까무룩 치고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백구살이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구살이 주로 보면 지지가 진술충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임술 같은 경우에 백구살이 임술인데 만약에 내가 금이 사주에 막 금토가 많다 하면 그럼 좋은 거예요. 왜? 그 관으로 성공하는 거 사람은 어디로 가서 군대 갔어. 아니면 뭘 해가지고 경찰로 나가고 이렇게 관으로 성공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임술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임술 나쁜 경우는 임술이 터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금이 있으면 괜찮은데 시나 월에 금이 있으면 딱 토생금 금융가 하잖아. 그것까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토가 많으니까 금이 있으면 조금은 힘은 들긴 들어. 하지만 괜찮다. 그 정도는. 빵은 아니야. 근데 빵 되는 경우는 인성이 없으면서 토가 많으면 빵이에요. 힘들죠. 그분은 인생이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중화가 되면 좋다. 중화라는 거는 글자가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이 중요해요. 늘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신약 사주가 개성이 오면 나쁘다고 막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제다신약 사주라도 내 사주에 인성이 딱 있어버려요. 잘라요. 인성이 있으면은 인성이 관이 있으면은 금세 관이 상승하잖아요. 재수이 오도 재수이 오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걸 뭐냐?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전화이복이 됩니다. 응. 뭐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싹 돌아가 좋은 그런 까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재단신약 사주가 재석이 오면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단신약 사주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인성이 있으면 다 구원한다. 인성이 있으면. 인성은 우리가 사주에 시주에 인성이 하나 있고 사주팔자 시간 문제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나죠 길신. 나의 길신이 시주에 한 개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래서 시주에 나의 길신 인성이 그 한 개 있는 걸 옛날부터 엄청 귀하다고 했어. 왜 두 개 있으면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이 양쪽으로 사람이 생각이 버리면 힘이 있어 경상해. 양쪽으로 버리지면 여기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딱 하는 중. 모든 마음은 흩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혼잡이 안 좋은 이유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성이 편재 정제가 혼잡이 되면 저것도 보고 안 되겠지. 그래서 좋은 쪽을 특히 시간에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절대적인 무기가 시간에 있으면서
밑에서 생해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인성이 있고 밑에 관성이 있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한 개씩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신강이다. 신강이면 시에 식상이 있고 생해주는 식신생재하면 최고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박수까지 치고 가야 돼, 나는. 정리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우리 이 시간을 공부하면 그동안에 막 지역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이 시간에 다 통합이 되지요.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다. 너무 빨리 넘어갔나? 이게 복음 통면. 복음 문제. 자, 복음에 공부를 합니다. 자, 비급이 복음이 되면은, 비급이다. 비급이 형제자매잖아요. 복음은 아까 저기 원리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비급이 복음이 되면 형제자매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 사주가 개수일주거든요. 근데 지지, 을지에,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중에 상당히 이제 선임 물이 좀 많은 사주인데 개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런 대로 본다면 형제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형 두 사람이 물에 익사하고 물과 관련된 게 돌아가셨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런 식으로 상당한 그런 게 이렇게 쭉 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인성이 복음이 되면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육신 공부를 할 때 어머니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항상 같은 궁에 있다 그랬죠. 알겠어요?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는 같은 궁에 항상 있다. 같은 궁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뭐든지 다 항상 그 같은 궁에 누가 같이 있어요? 어머니 비급에는 시아버지가 비급에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비급에 있단 말이에요. 비급에 시아버지 같이 내가 일주가 비급이잖아요. 비급이면 비급에 누가 있다? 시아버지 같이 있다. 근데 사주에 비급이 없어. 내가 비급 따로 없어. 비급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아버지가 결혼할 때 안 계시더라. 안 그러면 시아버지가 내한테 영향을 못 미쳤다. 결혼할 때.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하면 무궁무진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재석은 뭐예요? 아내가 위험한 아내 또는 아버지도 되겠네. 아버지. 핵상은 당연히 자식이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복음이 문제겠다는 걸 알아두면서 이것이 나중에 뭐에 통문된다면 사주뿐만 아니고 오주에도 통문이 됩니다.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통면. 자, 관살이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직장 이동이 있다. 내가 봤더니 오주를 딱 봤는데 관살이 막 그냥 뭐가 있어요? 막 겹쳤어. 특히나 복음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장 내가 그날 오늘이 임순일주인데 임순일주에 상담을 했는데 술토가 시주야 막 거기 있더라 이 말이야. 무술일시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살이 중복이 됐죠. 그러면 미리 뜻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내 추진한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직장 이동이 발생한다. 재성이 복음이 되면 재물을 잃거나 관련된 문제로 건네가 발생한다. 재성은 재성 관련되잖아요. 그리고 일의 성취가 재성은 말하거든요. 특히 일의 성취가 있는데 일의 성취가 안 된다. 인성의 복음이 되면 인성은 문수지는 운이라 그래요. 문수를 지잖아요. 지는데 투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해가지고 정말로 인성, 3번. 인성 문서. 문서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인성이 복음이 될 때, 이번에
문서 진립이 있습니다. 그 뭐는 이사 간단 말이야. 집 사가지고 간단 말이야. 인수는 집 사가는 거죠. 어? 집 사서 가는 경우가 많다. 문서 진립. 재성은 뭐예요? 집 파는 거지 뭐. 집 파는 문제 물어보면 재성이 떠야 되잖아요. 선생님 왜 집 팔릴까 안 팔릴까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미리지에 뭐가 떠야 돼요? 재성이 보여야 돼, 당연히. 알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집, 내가 필요한 집이, 마음에 드는 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뭐라, 뭘 봐야 돼요? 인성 있는가 없는 거 보라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 모든 것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식상보험입니다, 식상. 식상은 여러분들 막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상을 투자하고, 내 돈이 나가는, 자, 보세요. 이거 누가 보세요. 내 돈이 나가는데 좀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면 죽이나? 돈을, 근데 나가는데 식상이 있다고 하면 투자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주목이 됐다. 어떻게 됐어? 망하는 거지 뭐. 투자가 너무 망하는 거. 아침에 우리 봤던 그 남자 얘기 있잖아요. 정축에 막 터 많잖아요. 그럼 식상, 그 사람은 만약에 사주 그런 사람이 뭐 하면 투자하면 되겠나? 망하는 거. 그 사람 가만히 집에서 그냥 버는 게 돈 버는 거. 책 보고 집에 앉아서 돈 버는 게 버는 거. 그럼 그런 사람은 마음 좋겠어요.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 많아가 지식 그런 판매하고 하면 못하겠죠. 약간 더 그저 여기 좀 필요하겠죠. 맞어. 다음에 올 때, 다음에 올때 좋지만. 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자원에 대한 판단에 그 4번에는 착오가 발생해요. 착오가 발생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통제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통제. 통제. 다섯 번째, 자녀성과 자녀성이 복음되면, 자, 자녀성과 자녀성이나 복음되면, 여자 사주의 자녀성은 식상이 복음이 되거나, 남자 사주는 관성이죠. 그것이 복음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임신이 임신은 가능한데, 반대로 유산도 가능. 임신도 가능하고, 유산도 가능. 좋은 일, 나쁜 일이, 예, 함께 할 수 있다. 남편궁인 술토가 복음이 많으면은 일지에 술토가 복음이 많으면 남편궁인 술토면 임술이면 딱 술토 되겠네. 임술일주에 술토가 많으면은 복음이 되면은 또 병술일주에 임계가 남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술토 입장에서는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임계면 또 관성이잖아요. 이렇게 상관경관이 되게 되면 상관경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사람이 이중성이 있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식신상관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그거하고 관성하고 충돌하면은 예, 상하고가 아니라 심하고. 응? 기복이 심하고 이제 기복이 감정 기복입니다. 팔 속에 뭐가 들어가야 해요? 감정. 감정 기복, 기복이 감정이가 감정 기복 이따 빼버려 되겠네. 16자라고 삼하고 빼고 감정 기복이 3하고 이 말이구나. 심하고 심하고 아까 했습니다. 심하고 감정 기복입니다. 감정 이따 빼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구분은 뭐예요? 구분. 어? 정확하게 맞췄네. 논쟁, 싸움 맞습니다. 논쟁에 능합니다. 자, 식상도 많고 관사 많잖아요. 그 관사는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합리적인 것도 있고, 또 내가 밀어붙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식상에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식상은 또 말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찰과 동시에 식상과 동시에 관성이 동시에 있어주면은 감정 기복도 심하지만 굉장히 뭐가 많다? 이 논쟁을 잘한다.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좋아한다고 볼 수 있겠네. 좋아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거는 조금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성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은 뭐예요? 애기 놓고 싶은 마음이 여자 입장에서는 애기 놓는 거예요. 식상운이 오게 되면 연세 드신 분은 이제 애기 못 놓잖아. 그 젊을 때 말은 식상운이 오게 되면 그냥 애기 놓고 싶어 그냥 애기 놓으려면 누구 만나야 돼? 남자 만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관성이 같이 있어주잖아요. 동시에 있어주면 식상과 관성이 동시에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 만나는 게 많아요. 남자도 있고 애기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어 봐요. 물상으로 봐요. 이게 당연히 애기 나오지. 그러면 남자가 그래서 이성을 유혹을 견디지 못해 다른 이성이 생겼다. 요즘 또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있는데 자꾸만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가 보이겠대. 골치 아프지요? 옛날 남자들이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보인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요새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가 보인다. 응? 그런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실제는 어떤 남자가 더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럼 이혼하자는 말인가 뭐야? 그렇죠? 남편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버렸네. 이게 해버렸네. 자, 그 다음에 오행. 자, 시간이 많이 됐나요? 엄청 빨리 했는데 조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서요. 많이 했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행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행부터 이렇게 기초를 있잖아요. 좀 다져가고 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복습도 할 겸 새로운 이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좀 장착을 해가지고 좀 더 up그레이드 하는 방법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평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